결국은 이 치료 수술할 때는 이제 이 관략근, 근육들의 어떤 그 손상을 적게 하기 위한 그런 술식과 수술을 진행해야 되겠고, 따라서 치료 수술은 대변 조절 기능이나 관략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장문 질환을 마법사처럼 해결해드리고 싶은 청주 서울의사 항해과 대표원장 오세환입니다. 이번에는 그 시즌2로 해서 이제 그동안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거나 아니면 또 저희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 뭐 인스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질문 주셨던 부분들, 또 저 실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이제 궁금해하셨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그래도 많이 관심 있어 하실 만한 그런 부분들 좀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치료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 물론 이제 저희가 그 전에 그 찍었던 영상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이제 치료 관련된 영상들도 많았고, 또 이제 다른 뭐 관련된 이제 그 유튜브에서도 뭐 치료나 항문 질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 영상이 많은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많은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 하나면 치료에 관련된 많은 질문들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 이제 항문 농양이 발전되면 치료가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농양이 결국 치료로 갈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급성인 단계를 항문 농양이라 얘기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오랫동안 만성화되면은 치료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기에는 농양, 그 다음에 만성기가 되면은 치료,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농양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치료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연구나 논문에서 보면은 한 50% 정도에서는 이 농양이 치료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양을 수술하고 나서 한 절반 정도는 큰 문제 없이 잘 회복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 절반 정도에서는 이제 향후에 수술 이후에 뭐 2개월, 3개월, 뭐 수개월 지나서 같은 자리로 자꾸 뭐가 증상이 생기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어떤 붓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실 경우에는 이게 치료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질문으로는 치료는 유전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일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치료가 생기는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기는 항문 질환 때문에 생기는 치료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 크론병이나 아니면 궤양성 대장염 이런 어떤 그 장질환 때문에 생기는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크론병 또는 이제 그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환자, 이런 환자분들이 모두가 다 유전적으로 다시 또 이제 다음 세대에 또 크론이 생기거나 궤양성 대장염이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크론병 환자에서 일부는 그렇게 치료가 좀 생기실 수 있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긴 있지만, 치료 자체가 무조건 다 유전된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치료가 심하면 암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항문종 질환에서 흔히 생기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치질, 치액이 있고, 그 다음에 치루, 치열, 뭐 농양,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항문 쪽에 많이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 이 중에서 보면 치루는 암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질환은 이제 직접적으로 그게 바로 암으로 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치료는 저희가 연구나 논문에서 한 0.1% 정도에서는 암으로 간다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문암이나 이런 게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심하면 암으로 갈 수 있다는 맞는 얘기겠죠.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치료는 통증이 없으면 심하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치료 자체가 결국은 이제 그 염증 길이 생기고, 그게 계속 그 자리에 염증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겼다 안 생겼다 반복을 하게 되니까, 그 길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되고, 또 그 길 안에서의 어떤 그런 염증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들이 계속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그거는 암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염증이 계속 있다 없다를 반복하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피부 바깥으로 뭐가 터져 나오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게 이제 보통 그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런 증상들이 이제 그 염증을 유발하고 농양을 유발함으로써 통증이라는 이런 그 과정으로 가서 이제 통증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맹관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부 바깥으로 뭐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만져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분비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환자분 뭔가 계속 이물감과 불편감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보면은 저희가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떤 염증 소견이나 뭐가 돌출되거나 어떤 분비물이 나오거나 이런 병변이 없는데, 저희가 수지 검사, 손으로 이렇게 확인하면서 보면은 뭐가 조금 만져지는 게 있네. 그러면서 저희가 항문 초음파까지 같이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저희가 안쪽에 어떤 덩어리가 있고 이제 이게 맹관 치루가 이제 있구나 하면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통증이 없다고 해서 이게 뭐 치루가 아니다, 또는 아니면은 뭐 통증이 없다고 해서 치료의 증상이 심하지 않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 질문으로는 치료는 수술로만 치료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 치료는 수술로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 수술에는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 설명드리면은, 이런 그 치료 길이 있겠죠. 그래서 치료 길이 있을 때 이 치료 길 자체를 이런 식으로 열어줌으로써 이렇게 오픈시켜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치료가 이렇게 길이 있으면은 길 자체만 이렇게 염증 있는 길만 이렇게 빼내주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략근을 이제 그 보존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변실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깊은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 자체를 이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치료를 좀 제거하고 관략근에 이렇게 저희가 세톤이라는 실을 걸어 놓음으로써 관략근의 어떤 힘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염증이 빠질 수 있는 이런 배액관의 역할을 하는 세톤 수술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뭐 리프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최소 절개를 해서 이제 밖에 있는 치료나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주고 안쪽에 있는 그 점막 쪽을 이렇게 봉합을 해주는 이런 리프트 수술 방법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아직은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 치료 길이 나오는 길에다가 어떤 플러그 같은 거를 이제 인체 무해한 그런 어떤 의료용 플러그 같은 걸 이렇게 끼워 넣음으로써 이거를 뭐 막아주는 그런 어떤 그 수술도 있긴 한데, 아직은 보편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치료에 대해서는 수술로 치료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치료는 대변 조절 기능에 영향을 준다, 이런 부분들인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이제 생기는 원인이 결국 이제 항문 쪽에 있는 농양, 염증과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어떤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염증 농양에 따른 항문 주위 농양, 뭐 항문 직장 농양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 이후에 이렇게 치료까지 가는 어떤 과정을 밟기 때문에 이 치료가 이제 그 항문 안쪽에 있는 항문샘과 피부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지나가는 그 공간을 보게 되면은 결국 우리 항문 주변에 있는 관략근 이런 것을 관통하는 게 치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치료 수술할 때는 이제 이 관략근 근육들의 어떤 그 손상을 적게 하기 위한 그런 술식과 수술을 진행해야 되겠고, 따라서 치료 수술은 대변 조절 기능이나 관략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치료는 수술하면 항문 기능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치질 수술할 때는 이런 데이터와 어떤 경험이 많은 병원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치료 수술은 결국 관략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략근과 관련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수술을 참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치료는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이제 저희가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얕은 치료와 깊은 치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얕은 치료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관략근이 치료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수술이 끝나고 그때는 관략근 손상이 크게 별로 없다. 그래서 이후에 회복되시거나 어떤 그 관략근 기능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깊은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략근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한 번에 수술하게 되면은 관략근 손상이 오고 또 그에 따른 변실금 이런 게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세톤이라는 수술을 가지고 이제 항문 관략근 보존을 할 수 있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세톤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2, 3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2차적으로 그 세톤 실을 제거하면서 남아있는 염증을 제거하는 2차 수술하기 때문에 깊은 치료는 2번에 걸쳐서 수술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는 관략근 보존과 변실금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수술은 이렇게 관략근 손상을 최소화하고 관략근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병원과 경험이 있는 그런 선생님한테 수술 받는 게 아무래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이렇게 제가 치료에 관련돼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진료 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은 질문을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충분하게 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궁금증이 해결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상 대장근 질환에 대해서 마술사처럼 해결해 드리고 싶은 청주 서울아산하이과 대표원장 오세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